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 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스윙맨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코스피 시장이 연일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서 기대하는 바들이 많았는데 미증시로부터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엔 대장주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요즘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와 그 다음에 오늘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저가 매수에 기회인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과 그 다음에 제 의견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뉴스들에 또 집중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음봉이 좀 길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장에는 양봉을 보이다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밀리는 모습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장에 좀 희망 고문을 좀 당하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오후장 들어가면서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상승분들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시 자체를 끌어내린 장본인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될 텐데 삼성전자는 올해 가격 안에서 좀 가장 낮은 그런 가격을 기록을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낙폭이 좀 컸었고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서 오늘 4.74%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 반도체 우리 대장주들이 최근에 힘을 못 쓰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트렌드 포스 여기에서 D램 가격 상승이 일부 영향을 줄 것, 암호화폐 가치 하락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고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IB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좀 많이 낮추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불안한 그런 이제 좀 목표치들을 제시를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압박을 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단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뉴스였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하락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우리나라에도 뭐 반도체 종목들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D램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뭐 D램이라던가 아니면 뭐 낸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쪽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거기에 뭐 가전제품, 휴대폰 아니면 최근에 얘기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진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 낸드,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의 비중이 좀 훨씬 좀 큰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또 주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좀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쪽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데 미증시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마이크론이 그 뉴스가 나오면서 5% 정도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젯밤에 나온 차트인데 어젯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뭐 D램 가격이 빠지면 얘네들은 가치가 좀 빠지는 것인가 이런 우려감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됐고, 여기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외국인 투자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 비중 자체가 이렇게 47.18%,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53.0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보면서 공포감을 느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좀 느끼면서 매도를 좀 많이 던졌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많이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보다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같이 좀 파는 모습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방어를 해주는 개인의 순매수 주체들이 힘이 좀 부족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도 무의미하게 좀 같이 끌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불과 뭐 지난주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뭐 삼성증권이라던가 여러 컨센서스에서 리포트들이 뭐 낸드랑 디램 가격의 상향 추세는 3분기에도 뭐 이어질 것이다, 뭐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췌해서 영상을 하나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또 보니까 또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증시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뭐 하나금 투자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또 목표가를 하향하고 디램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공포감을 좀 느끼는 그런 뉴스들을 좀 많이 던지고 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개인이 요즘에 또 매수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10만 원 이하로 가면은 담아야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뭐 매도 물량들이라든가 뭐 손절 물량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외국인들이 좀 저가 매수를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디램 가격이 앞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한테 약간 불쾌한 내용은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요 하락 부분들이 너무 좀 과격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거는 좀 오반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뭐 미래 가치라던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 역시도 이런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매수를 담는 기회로 보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뭐 10만 원 이하로 빠지면 담아야지 뭐 이런 느낌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급 포지션이 좀 뒤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면은 뭐 그때 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안에서도 여러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의견들이 갈리기도 합니다. 뭐 모건 스탠리라던가 뭐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주요 신용평가 기관으로 나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얘기로 이제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디램 가격이 빠질 수는 있으나 뭐 앞으로 아니면 뭐 PC 수요에 부진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버로 들어가는 그 디램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수요가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PC 쪽에서 차지하는 그 디램 비중이 뭐 15% 정도가 나오면 서버는 한 그 2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쪽 뭐 서버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좀 크게 감소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PC 쪽에서의 좀 부진은 서버 쪽에서 이제 메꿔주면서 기업이 뽑아내는 그런 실적이라던가 뭐 가치 변화 이런 것들에는 크게 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서버용 디램 가격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예요. 여기서 이제 많이 꺾였고, 지금 여기에서 2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뭐 예상치 뭐 이런 그림들이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꺾여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거는 이제 과거는 예상치가 아니라 이제 팩트가 될 텐데, 2018년도 3분기부터 그 다음에 2019년도 1분기까지 디램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들보다는 낙폭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럼 삼성전자의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의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뭐 상반기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1분기 요 시즌 때 보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살짝 좀 뭐 밀리고 아래쪽으로 좀 다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반기라고 한다면은 뭐 저점으로 내려가는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한 20% 정도의 좀 하락세가 나왔었고, 그 이후로 이제 바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배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과거의 차트 흐름들이 이렇게 또 삼성전자의 과거 차트에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정도의 완전 폭락 느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이제 가격이 서서히 내리면서 사이클이 좀 내려가는 요런 느낌의 이제 하락 사이클이 나오는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주가에는 그렇게 이제 한 번의 급락, 연속적인 급락과 과거의 상승분들을 그대로 뱉는 요런 그림들이 나오기는 저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빠르게 양봉을 돌린다던가 이런 액션들이 나와야 그걸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흐름이 좀 더디고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눈치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좀 수급의 변화를 보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 이런 걸로 이제 좀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DRAM5로 DDR5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 발생하는 수요들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부족 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DRAM 가격이 좀 빠지는 거에 대한 그 회복분들을 만회해줄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나 또 아니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전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악재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그렇게 좀 평가절하해서 너무 좀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SK텔레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025년도까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200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72조 정도가 나오거든요. 71조, 72조 이 정도가 70조 가량이 아무튼 나오는데, 2025년도까지 우리의 또 기술과 우리의 또 기업 성장을 통해서 200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길이 이렇게 좀 약간 아쉽게 틀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나 우리는 이미 이렇게 좀 엎질러진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도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좋게 봤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적중하지 못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론의 회복 이런 게 나와서 이제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단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좀 더 빠른 그런 회복세를 좀 보여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종목들을 바로 손절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들을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DDR5 관련된 종목들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 그 다음에 심텍,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ISC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DDR5 관련된 종목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들 아니면 오늘 시장 대비 다른 종목들 대비 DDR5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DDR5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시장에서 대장주들이 좀 주춤해서 좀 메인 업종들이 힘을 좀 못 써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수급과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잘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갑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지금 저가 매수할 종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거의 따라가는 식의 매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시장에선 수급이 좋은 종목들 아니면은 이슈나 테마가 괜찮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찍어드렸던 것처럼 묵직한 수급을 찾을 때는 보통 이제 좀 연기금 쪽에서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연기금 쪽이 요즘에 어느 업종에다가 매수를 좀 많이 하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업종별 투자자 누적 순매수 이쪽을 최근에 한 달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요즘에 연기금이 전기, 전자 여기를 좀 많이 팔고, 제조업 많이 팔고, 화학이랑 운수, 장비 이런 데를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은행과 금융업 이쪽에는 요즘에 매수세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업은 금리가 인상이 될 때 좀 수혜를 받는 종목들로 보통 평가를 받는데, 은행
은행업종의 그 연기금 쪽이 요즘에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의약품 쪽에서도 연기금, 그러니까 요즘 제약 바이오들이 좀 잘 가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또 급등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이제 1호 백신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신풍제약에서도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셀트리온 형제들도 그렇고 연기금 쪽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연기금이 은행 뭐 아니면은 금융업, 의약품, 서비스 이쪽에다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어떤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연기금도 같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좀 많이 하는 종목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뭐 SK이노베이션, 아이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고요. 아래쪽에 이제 SK케미칼, 요것도 이제 요즘에 좀 매수를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은 잠깐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SK케미칼이 최근에 올라갔었던 거는 2분기 역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흐름을 좀 맞춰가면서 최근에 바닥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진 이후에 위쪽으로 좀 세게 올라가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을 한번 뽑아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 종목을 매수하는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개인의 물량들을 연기금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영상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알려드렸을 때, 이 당시에도 여기서 이제 뭐 7월 달부터 뭐 8월 달이 오기 전까지 아니면 6월 달에서부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매수를 많이 했었던 수급의 주체들이 연기금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표들을 보면은 7월 말 아니면 뭐 6월 이때도 연기금의 꾸준한 순매수가 이렇게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도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종목들은 보통 좀 묵직하게 잘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는 SK 케미칼 쪽에서도 연기금 수급들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나 테마가 괜찮은 종목들, 사실 요즘에는 이슈나 테마주들이 조금 약세긴 한데, 오늘 좀 특징적인 테마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인맥주 쪽에서는 홍준표 관련된 종목, 이제 대선 출마 뭐 선언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몇몇 종목들에 좀 반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율주행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도 오랜만에 지금 바닥에서 양봉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미동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장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10%,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5% 정도 상승하면서 위쪽으로 좀 찔러주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트렉스라는 종목은 이번에 뭐 2분기 실적도 좀 잘 나와주면서 짱대 양봉과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을 위쪽으로 좀 뽑아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슈와 테마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뭐 칩스앤미디어라던가 뭐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도 오늘 완벽하게 뭐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으나 시장 대비 또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는 저는 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자율주행 얘기를 했었을 때, 자율주행 종목 중에서는 실적이 제대로 된 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여준 실적 내용들이 괜찮아요. 꽤나 괜찮습니다. 연결로 한번 같이 볼까요? 2019년도에가 별로였고 2020년도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죠. 매출액도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도에는 1분기까지 이 정도 내역인데 1분기가 이제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년 중에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흑자 전환해서 그 1년치 동안 냈었던 영업이익을 80% 정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좀 잘한 건데, 2분기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봉상에서도 차트를 여기를 이제 뛰어넘으면 힘이 좀 붙는 구간이 될 텐데, 여기까지 다시 근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닥으로 빠졌다가 역대급 거래량을 붙이면서 위쪽으로 찔렀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트렉스도 앞으로 뭐 좀 긴 호흡을 갖고 봐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모트렉스, 과거에 한번 추천을 드렸고 좀 그때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매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주, 그 다음에 이슈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8월 12일 2시에 나온 뉴스네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0월 21일 첫 발사를 시도한다. 그래서 2차 발사는 내년 5월. 그래서 10월 21일 요거는 뭐 10월 중순 이후 뭐 이렇게 이제 일정을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테마가 좀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은 만약에 이제 뭐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발사일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정 발사일로부터 일주일간은 예비 기간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순수 국내 개발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머스크발 아니면은 뭐 과거에 이제 캐시우드가 아크인베스트에서 우주항공 ETF를 또 출시를 했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 쪽에서 우주항공 쪽의 테마들이 관심을 좀 받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일정을 잡아놓고 새로운 이슈와 테마가 생겼으니까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10월 21일 나로 전에 테마가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AP 위성 아니면 뭐 한국항공우주 뭐 비추로테크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세트랙 I라는 종목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월봉에서도 역대급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한번 찔러주는 구간들이 나왔고 방향성이 이제 뭐 단순 기술적인 조정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깨진 모습들은 아니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또 하고 왔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졌고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사업으로 우주 개발, 우주 산업 이쪽이 좀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기로 보면 좋다라는 얘기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오면서 뭐 10월 달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테마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 전에 좀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에서 특징적인 얘기들이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고 그 다음에 대장주들이 주춤해서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인기 종목들이 요즘에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좀 멘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좀 걱정이 좀 많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항상 또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깊은 골을 파면은 반등하는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고 강력하게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뭐 빠진 건 빠진 거고 우려감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회로 살리는 전략들을 충분히 준비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파이팅 하시고 앞으로 뭐 내일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항상 또 좋은 결과를 내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2,000명이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에 또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주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수익맨 유튜브의 구독과 알람 설정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